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관치금융 철폐를 요구하며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관치금융 철폐를 내걸고 파업에 참여한 지 2년 만입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모든 은행 점포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23일 오전 시중은행의 전 영업점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 정부가 우리은행 보유 지분을 쪼개서 파는 과점주주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는 예비 입찰이 마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에 예비 입찰이 마감되면 오후 6시쯤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몇 곳인지, 이들이 총 몇 %의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했는지 발표할 방침입니다. 다만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이름과 각 업체가 써낸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월 수출 연속 감소 기록이 1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감소 폭은 올해 들어 가장 적은 마이너스 5%대를 기록하는 등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03억 435만 달러, 약 11조 3,6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별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7월 마이너스 6.5%를 시작으로 지난 8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감소폭은 지난 1월 마이너스 21.5%로 저점을 찍은 뒤 조금씩 나아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그룹사들이 전기차 충전시설과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2020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자합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발전공기업 사장단들은 23일 한전 서울지역본부에서 3차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전력그룹사 탄소 경영 현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기차 충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 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앞으로 4년간 8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9월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었던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일단 완화적인 통화 기조로 확인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투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3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실적 우려감에 더해서 또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멘텀이 부족한 시장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장 현재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 아슬아슬합니다. 0.06% 정도 오르면서 2050선에 딱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의 흐름도 확인을 해드릴게요. 2053포인트 정도의 소폭 올라 출발한 이후에 오후장으로서 몇 차례 하락 전환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래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50선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 저점이 2048포인트로 잠깐 또 2050선을 이탈하기도 했었죠. 어제 상승폭을 반납하며 마감됐던 코스피 오늘은 아슬아슬한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0.08% 오른 2051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을 확인해 볼까요? 계속 차익 매물을 내놨던 기관 쪽에서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는데요. 매수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860억 원 정도가 유지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많은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현재 2,090억 원 정도, 외국인도 118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일단 오늘장은 외국인 조심스러운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0.5% 정도 오르면서 688포인트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엿새째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장중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6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올라서 685포인트 정도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688포인트로 0.5% 정도의 상승률, 이제 690선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34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기관도 50억 원 가깝게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이틀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290억 원 정도 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봤고 또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BOJ와 FOMC 9월 한 달을 계속 불안하게 했던 빅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들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맘 놓고 기다리기도 좀 불안한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 유가증권에서 순매도 전환하면서 안도랠리 힘을 좀 잊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 고용지표 호조나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낙관적 평가가 오히려 연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전환하면서 안도랠리에 대한 국내 증시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도랠리가 지속적으로 연장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9월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을 20%로밖에 안 봤던 상황이었고요.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점도표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연내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한부 상승 랠리가 나타났던 거라고 좀 여겨지는데요. 또한 오늘 증시는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더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예정된 미국 대선 토론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7일 오전 10시 미국 대선 1차 토론회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근 힐러리 클린턴이 유세 도중에 쓰러지면서 건강 이상설 확대되었었는데요. 이를 틈타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의 지지율 격차는 1% 내외로 좁혀졌고요. 트럼프 후보자의 공약 같은 경우는 한국을 상대로 파괴적인 보호무역을 제시하고 있고 배타적인 정책 성향이 높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그리고 이머징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미국 대선 TV 토론회 직후에 지지율 추이가 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의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어쨌든 빅 이벤트가 마무리된 이후에 또 투자자의 눈은 펀더멘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 또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일단 기대치는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음 주부터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9월 말 증시의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장이 조정을 보였던 이유도 바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 바로 이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직자, 사립학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약 224만 명,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광의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접대비 지출을 크게 급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참고로 2004년에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했을 때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17%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이번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영향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4분기 국내 소비 경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소비 위축이 되면요.
국내 기업 실적 기대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리콜 비용도 있고요.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물류 비용 증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의 추가 하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앞두고 경계감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가뜩이나 경기나 실적 쪽으로 눈이 맞춰지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워낙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광의로 해석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는 좀 미국 대선 이벤트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정책 모멘텀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현재 지지율이 좀 더 높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의 공약을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가 확대되는 분야들의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바마 정권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확대시키려는 분야들이 중점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4가지인데요. 바로 인프라, 신재생, 신약개발, 그리고 자율주행차 산업입니다.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공약들은 집권 1년 차에 가장 빠르게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나스닥 상승은 이러한 부분을 선반영시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측면에서 차별적 매력이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은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한국은 내년이 집권 5년 차로 정책 모멘텀이 부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코스닥 시장 전체보다는 미국발 정책 모멘텀이 유망한 종목 위주의 접근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통령 교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4가지 분야들, 인프라 투자, 신재생 에너지 투자, 신약 개발 투자, 그리고 자율주행차 산업 투자에 대한 분야에서 추가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망주들의 바텀업 어프로치가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정책 테마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인프라 투자, 신약 투자, 신재생에너지 투자, 자율주행차 투자 분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슈뿐만 아니라 특징 업종과 특징주들까지 모두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샘플러스 차승록 멘토님 모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빅 이벤트가 마무리된 이후에 안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앞서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코스피는 살짝 상승폭이 불안합니다. 현재 0.08% 정도, 어제보단 1포인트 정도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코스닥 현재는 0.5%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양시장의 분위기 멘토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미국발 금리 인상에 동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 한 주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봉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은 0.14% 정도 올랐고 코스닥 시장은 0.56%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요. 코스피 시장은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2,214억 원, 외국인이 109억 정도 매도세 보여주면서 기관 쪽에서 947억 원 정도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방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27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365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9억 원 정도 매수세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코스피 시장은 현재 2000포인트 정도 지지를 하고, 2073.89포인트 정도, 한 달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 코스피에 몰렸던 돈이 삼성전자, 노트7 쪽으로, 호재성으로 올랐던, 코스피 시장이 삼성전자가 소폭 꺾이면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 돈이 좀 쏠리면서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너스 2.97% 하락한 157만 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일단 갤럭시 노트 7입니다. 리콜 사태를 어느 정도 발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큰 폭으로 한번 낙폭으로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유지를 하면서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추가적인 폭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소폭이나 나올 수 있는 부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전력은 1% 오른 59,700원인데요. 아마도 한국전력 같은 부분은 3분기 영업 실적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올여름 상당히 더웠기 때문에 뭐 전기료 폭탄이라고 하죠. 그 폭탄이 지금도 뉴스에서 나오지만 성과급 장치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이런 뉴스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국전자는 3분기에 조금 더 수급을 한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한 2.54% 조른 14만 1,50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강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마이너스 1.36% 정도 하락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그룹 관련 종목군들이 다소 약세 흐름을 보여준 한 일주일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삼성그룹 쪽 노트7의 영향이 큰 폭으로 적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아모레퍼시픽 1.27% 오른 39만 9천원, 40만원, 바로 코앞입니다. 삼성생명은 2.90% 오른 10만 6,50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기아차 역시 1% 올랐고 SK텔레콤 역시 1.15% 오른 22만 500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는 LG생활건강, KT금융, SK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정도가 3%대 오늘 우상향 종목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 셀트리온 1위 종목이죠. 11만 500원. 10만 원을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지금 11만 5천원과 10만 5천원 사이 이 구간대에서 숨고르기를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숨고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원대를 상당히 이평선 위에서 견고하게 유지를 하는 모습인데요. 11만 원 포인트가 몇 점이 아닌가 이 구간대가 단기적으로 지지선으로 잡고 접근을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카카오는 마이너스 0.47%, 84,100원 정도인데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차트가 한번 떨어졌습니다. 지금 벌써 고점 17만 3천원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2014년 9월 달이었습니다. 17만 3,300원 정도를 터치를 하고 현재 2016년도 9월 말까지도 8만 4천원 정도까지 꾸준하게 떨어지면서 올 연말 뭐 카카오 대리운전이라든지 뭐 택시 쪽으로 연동된 서비스를 재개를 하면서 뭐 실적이 3분기, 4분기 좋아진다는 흑자 뉴스가 나온다면 추세를 좀 돌리는 구간이 아닌가. 벌써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옆으로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저점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한번 체크를 해볼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N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죠. 72,000원, 3% 정도 오른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도 뭐 추가적으로 더
수급이 들어올 것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는 0.93% 오른 443,3,600원, 코미팜 2.86% 오른 43,10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 패턴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N자형으로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급등주 패턴 종목군들은 등락폭이 역시나 플러스 마이너스 30%, 총 60%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하신다면 분할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로엔 0.1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바이로메드 0.40% 약보합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휴젤은 484,000원 오른 3.86% 정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이평선 중심으로 조정을 줄 때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많이 설명을 한 종목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파라다이스 컴투스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코오롱 생명과 아까 케어전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준 종목군들이 제약 관련 주 업종군들 좀 강했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치과 의료용이죠. 이런 종목군들도 단기적으로 2,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반등세를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코스닥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시장의 분위기를 분석해 봤고요. 이번에는 특징 업종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가 가장 많이 빠져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기준으로는 거의 2,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5거래일 연속을 상승하다가 오늘 엿새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낙폭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기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다시 바닥권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IT 전반적인 분위기를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IT 관련 업종군들은 단계적으로 이제 한 2, 3개월 정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하락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삼성전자 노트7 폭발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부터 2075포인트까지 올라오는데 힘을 보탰다면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도 떨어지고 삼성그룹 관련 주까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IT 업종군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IT 업종군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 시간을 길게 하고 봤을 경우에는 항상 떨어졌을 때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고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박스권으로 좀 지그재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같이 또 떨어진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망하거나 그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저점이 확인이 된다면 다시 재매수해보는 시점, 구간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를 동반한 IT 부품주들까지 단기적인 조정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은행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융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모든 지점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은행주도 또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우리은행 오늘 예비찰 마감일인데요. 또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은행주 무난하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네네.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8월 달에 증권 시간이 30분간 연장이 되면서 7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8월 초까지 증권 관련 업종군들이 많이 올랐다면 증권주에서 수급이 은행주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12월 달에 남아있기
있기 때문에 12월 초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5,400원, 2014년도 상장을 시작해서 5,400원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5,400원부터 시작했던 주가가 15,400원이죠. 15,000원부터 시작했던 주가가 8,400원 정도까지 떨어지고 나서 지금 박스권으로 저점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10,0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년, 2년 정도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12월 초까지 한번 보시는 게, 길게 끌고 가는 게 장기 수익 극대화를 유지하는 데 좋은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은행과 뭐 IBK 은행이라든지 뭐 엔터주, 뭐 영화 제작에까지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뭐 IBK 은행이라든지 기타 은행주까지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은행주 쪽은 12월 초까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은행주 배당 매력까지 있는 업종군이고요. 연말까지 꾸준하게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노조의 파업에 영향 크게 없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자동차주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현대차 그룹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어제도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오늘도 또 꿋꿋하게 1% 이상 오르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모두 상승하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신차 모멘텀까지도 있고요. 네, 일단 자동차 업종군들에서 이제 가장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내년에 전기차 상용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 부분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현대 부품주죠, 현대모비스주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관련주,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는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기대감은 높지만 주가는 조정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포인트 구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만원과 24만원 정도, 자, 이 구간대입니다. 26만원과 24만원 정도, 2016년도 그리고 2015년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24만원과 26만원 사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움직였는데요. 강한 저항대인 26만원을 돌파를 했다는 뜻은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를 다 하고 이제 올라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휴재처럼 종목 악재가 아닌 시장의 악재가 나왔을 경우 밀어준다면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철강주를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정부가 바오강과 우강 이 두 철강 그룹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세계 2위의 철강 그룹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국내 철강 업종에 미치는 영향,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 아니다, 또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궁금해집니다. 네, 철강 관련 업종군들은요, 일단 뭐 1년, 2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좀 지루하게 움직이는 대표 업종입니다. 해운주, 건설주랑도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큰 붐을 한번 일으키고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은 이제 받을 만큼 받았고, 네. 악재는 어느 정도 다 나왔기 때문에 저점을 행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내부 호재가 나온다면, 대외 글로벌 호재가 나온다면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철강주 업종 자체가 가격대가 높고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를 중심으로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세아베스트 조금 더 대장 종목군들은 3개월 동안 분기별로 한번 오른다면 꾸준하게 오르는 특징이 있지만, 조금 더
철강 부품주인 뭐 주가가 낮은 10,000원 이하인 단기 부품주는 공략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좀 감안을 하신다면, 기간을 중요시 여긴다면 철도 관련 업종군들은 대형주보다는 철도 부품 관련 업종군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유화학주 한번 살펴볼까요? 또 간밤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40달러에서 50달러 박스권의 딱 중간 46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 유가 상승 때문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26일에 이제 회원국들 간의 비공식 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FOMC 경계감도 일단 소멸이 됐기 때문에 안도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오전장 동반적인 상승세가 나오다가 일부 종목 중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는데, 정유화학주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80배럴 고점을 찍고 현재 40배럴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흐름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찍은 구간은 지나갔고,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유주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편이 맞겠죠. 역시 정유주 자체 특성이 단기적으로 뭐 급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S-오일이라든지 다른 기타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이탈이 없으면서 단기 저항선은 돌파를 못하고 박스권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는 이제 저점에서 고점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면 박스권 하단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화학주는 조금 긴 안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점에서 매수해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음식료품주 한번 살펴볼까요? 올 초만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이 괜찮았었는데, 또 덩치를 조금 줄이자 해서 액면 분할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식료품주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음식료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올 여름에 리우 올림픽 관련해서 편의점 관련주가 가장 돋보였는데요. 역시 뭐 편의점 관련 업종군들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롯데 제과라든지 뭐 오뚜기 이런 업종군들은 그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역시나 뭐 편의점에서 지금 뭐 편의점에서 뭐 아메리카노도 커피도 판다든지 다양한 변화를 시도를 하면서 성장성이라든지 매출을 극대화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관련 업종군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수익률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편의점 관련 업종군들인 BFI, 뭐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음식료품주를 본다면 뭐 오뚜기라든지 뭐 롯데제과 이런 업종군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2015년도, 16년도 1년 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 뭐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뭐 이상한 자리는 아니다, 이상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뭐 지진 관련주가 있기 때문에 CJ 시푸드 같은 그런 해양 관련 업종군들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청역부터 광화문까지 있는 구간을 캐나다 몬트리올의 언더그라운드 시티처럼 대규모 지하도시로 꾸민다라는 소식 속에 또 관련 테마주들은 어떤 것들이 각광받을 수 있을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항상 이제 뭐 철도 관련 업종군들, 그리고 뭐 제주, 목포, 해양터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3년 전, 5년 전부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련 종목들이 많은데요. 뭐 일단은 코리아 SE라는 종목들도 한번 본다면요. 이런 업종군들이 자,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 언제 어떻게 지금 테마주로 엮일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나서
속도라든지 뭐 가스가 뭐 이런 부분으로 또 엮여서 강하게 시세 흐름을 봤는데 보통 이런 업종군들은 조용하게 있으면서 뉴스가 터졌을 때 정책으로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정책주로서 목포 제주 간 뭐 해저 터널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라든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기다가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이주일 뭐 50%, 100% 급등해서 다시 떨어지는 흐름이 상당히 많이 연출하는 업종군들입니다. 자, 그런 점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밑바닥에서 매집성으로 보여질 때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좀 잡아가는 매집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맞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경우에는 수익을 실현을 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좀 뉴스적으로 단기적으로 반짝 올라가고 반짝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한번 접근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홈쇼핑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펀더멘털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정부가 일명 나쁜 홈쇼핑을 퇴출하겠다 이러한 전반적인 긴장 분위기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까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걱정이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홈쇼핑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25만 7,500원 2015년 4월 달에 고점 찍고 지금 벌써 1년, 2년 정도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행보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업종입니다. 일단은 뭐 1년 정도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오면서 저점 이탈 없이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악재성 뉴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어느 정도 호재성 뉴스도 나오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좀 사신 분들은 조금 현금으로 돌리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위에서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악재성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고 뭐 다시 홈쇼핑이 재개편된다든지 흑자 전환 뉴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소폭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매수가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테러법 관련해서 또 보안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또 보안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보안 관련 업종군들은 북한 쪽이랑 뗄 수가 없죠. 북한 쪽에서 현재 뭐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하면서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방산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뭐 무인 항공기까지 우리나라 영토에 침범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사이버 테러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 쪽에서 바이러스 유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IT 정보 보안 업종군들 공격이 테러가 더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빅텍과 스페코가 핵실험 1차 때부터 시작해서 5차 때까지 주가가 꾸준하게 오른 점을 본다면 보안 정책 관련 업종군들도 앞으로는 뭐 저점을 꾸준하게 다지면서 빅텍과 스페코처럼 주가가 좀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라운시큐어 같은 종목군 이런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그재그 패턴으로 저점을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저점 매수를 할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유의 가격 인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10월에 3년 만에 가격을 100원 정도 인하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도 도미노 인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유업이나 남양유업, 롯데푸드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오늘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우유 관련 업종군들은 한 번씩 이제 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뭐 2년에 한 번씩
하나씩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뭐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했을 때 우유 관련주도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앞으로는 뭐 무상복지, 무상급식 이렇게 복지 혜택이 많아지면서 우유 관련 업종군들도 좋은 흐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에는 아직 큰 흐름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매일유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남양유업, 롯데푸드 전반적으로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한 업종군들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 외국인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이 삼성과 LG가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 공정에 원자층 증착 ALD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관련주 찾기 혈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종목들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네, 일단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눈에 밟힙니다. 네. 자,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상향 종목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이평선이, 오일이 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 정배열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이제 우상향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8,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구간 23,350원 정도, 신고가 정도 돌파하는, 52주 신고가 돌파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를 할 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오히려 더 강하게 들어올 때는 동종목 공먹지 마시고, 조정을 줄 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앞으로 뭐 더 갈 수 있는 여러 성장성이 많으니까요. AP 시스템 정도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경북 지역에서 요 며칠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또 내진 설계 관련주, 지진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부터 하락세가 나오더니 동반적인 급락세 분위기가 전환되는 양상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삼성 엠텍이 가장 이제 지진 수혜주로서 대장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 엠텍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추석 전이었습니다. 9월 19일 날 지진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주에서 그 부분이 나오고 나서 주말 사이에 다시 추석 사이에 지진 여파가 다시 일어나면서 상한가 가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요번 주 주말입니다. 요번 주 주말에도 경주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삼성엔텍과 더불어서 기타 관련 업종군들까지 월요일부터 다시 또 랠리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주를 비교를 해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바이러스주가 지카 바이러스가 한 사람이 감염이 되고 두 사람이 감염이 되고 사망자가 발생이 된다면 항상 그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지진 관련주도 지진이 벌써 한 번 일어나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지진이 또 일어나야지 주가가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 이평선 정도 지지하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진과 더불어서 후속 투자로 이제 아직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은 후속 업종군들, 지진 피해 복구를 하는 시멘트 관련 업종군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일 쪽에 쓰나미라든지 그런 여파가 일어난다면 해양수산물 CJ 시푸드라든지 이런 업종군들도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면 지진 관련주는 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진 테마주들 일단 국가의 정책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방향을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진 관련 테마주를 뚜렷하게 또 오를 만한 그런 이슈는 없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제 탄력을 받을지 또 예상해보기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진해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였죠. 대한항공과 산업은행 지원 소식에 또 반짝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초반만 하더라도 빨간불이었거든요. 한진해운 다시 급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한진해운 관련주는요. 일단은 한진해운은 이제 관리 종목이죠. 네. 자, 관리 종목은 언제 이제 어떻게 주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종목인데요. 2014년도 4월달 9,200원 정도를 고점을 터치를 하고 나서 2016년도 9월달까지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운 업종군들이랑 건설 업종군들은 이제
조금 업종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는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꾸준하게 지금 1년, 2년 계속 떨어지는 업종군들이거든요. 주가라는 건 이제 주식이라는 건 반등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거나 파동을 그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뭐 고점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면서 떨어지는 종목은 좀 피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뭐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20일 이평선 정도, 뭐 파란색 선이 20일 이평선인데요. 20일 이평선 정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일 이평선 맞고 떨어질 때 어제 시초가 정도 이탈이 된다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권 테마주 가운데 요즘 참 많이 올랐었던 반기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또 반기문 테마주는 요 며칠에는 또 대북 송전주까지 함께 정책 테마로 묶이면서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엇갈린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반기문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가 처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가 오르고 나서 그 돈이 이제 반기문 테마주와 이제 안철수 테마주로 이제 좀 흩어지는 분산되는 흐름이었는데요. 반기문 테마주가 오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사촌 동생 반기로 씨가 뭐 파인 디지털 자산운용사 쪽에 근무를 속해 있는데 그 투자 회사에서 투자를 한 기업들 종목들이 무더기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파인 DNC라는 종목이 뭐 3,000원이었던 종목이 뭐 지금도 오늘도요 26% 정도 오른 9,340원 정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기문 테마주를 조금 나눈다면 반기로 씨가 속해 있는 투자 자문회사 그쪽 투자회사 관련 업종군들이 하나 있고 반기문 정책 인맥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북 송전주라고 하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책으로 좀 밀고 있는 정책주 이렇게 세 분류로 좀 구분을 해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투자 자문회사에서는 파인 DNC라는 종목을 대장으로 선두로 좀 파인 디지털이라든지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경우에는 오늘같이 금요일 시장에서 오후장에 뭐 투매라든지 조정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다음 주 초쯤에 조정을 줄 때 눌림목 자리라든지 뭐 이평선 지지를 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북 송전주라고 하죠. 세명전기라든지 뭐 버추얼텍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 대권에 나간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출마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밀 수 있는 정책주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사 이동통신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에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제사 이동통신 관련주들인데요. 세종텔레콤 또 기산텔레콤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자 세종텔레콤이랑 기산텔레콤, 뭐 간만운 이런 테마 종목들 이렇게 엮여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세종텔레콤이라든지 기산텔레콤 지금 지진과 더불어서 뭐 무선 통신까지 이런 식으로 엮이면서 수급도 한번 봤고요. 이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간만우라는 종목인데요. 벌써 8,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9,000원까지 2배 정도, 100% 정도 지금 벌써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위에서 이제 접근을 하실 때에는 공략을 하실 때는 항상 기준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평선이라든지 기준선 이런 점을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팁을 드린다면요. 오늘 자리에서도 어제랑 엊그제 이제 19,000원 정도 윗꼬리를 달고 2일 정도 빠졌습니다. 그 뜻은요, 이제 19,000원에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일 정도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에는 지금 현재 뭐 5일 이평선 정도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뭐 시초가 아래서 마이너스권에 좀 저점에서 공략을 하는 전략, 그리고 월요일날 수익이 나오면 실현을 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짧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특징주 가운데 네이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도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자회사의 성장 기대감, 라인의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 내릴 듯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네이버, 네.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우상향 종목이죠. 지금 88만 2천 원 정도 고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그 흐름 주체를 한번 보신다면 외국인이 선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거의 뭐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이제 뭐 10,000주씩, 30,000주씩, 많은 날은 20,000주, 30,000주씩 꾸준하게 사고 있기 때문에 80만 원을 뭐 10,000주만 산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네이버 뭐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돈을 팔기 위해서는 시간이 또 위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네이버 단기적으로 강세 흐름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서 라인 상장 관련 업종군들이 뭐 롱통 코리아라든지 네이블 뭐 이런 업종군들도 있습니다. 중소형주로도 엮여 있는 업종군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블과 더불어서 중소형주까지 한번 흐름 같이 엮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업종에 대해 살펴주시면서 이 제약주들의 강세가 돋보인다 하셨었는데 관련 종목들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JW 중해제약이 오늘 한 8% 정도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종근당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 6%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의 모습은 조금 상반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오늘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약 관련 업종군들은 이제 한 2, 3개월 전에 상당히 많이 오른 업종군들입니다. 저점 대비 뭐 기본적으로 2배, 5배, 10배까지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지진 테마주와 반기문 테마주로 쏠렸던 돈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면서 제약 업종 관련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JW 중해제약이라든지 JW 신약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제약 관련 업종군들, 바이오 관련 업종군들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11월 달쯤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죠. 뭐 영인프런티어,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가 속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기 상장이 있습니다. 그 조기 상장이 일어난다면 역시나 영인프런티어 이제 차트를 보신다면 오늘도 저점 대비 지금 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고점 8,000원 정도까지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1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기 상장을 추진을 한다면 이런 업종군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벌써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기 상장을 한다면 에이프로젠, 슈넬생명과학도 에이프로젠 상장을 할 때 상당히 큰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 제약바이오주는 보실 때 영인프리오 보실 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기 상장과 에이프로젠 상장과 같이 보시면 큰 수익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SK, LG 이렇게 대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기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관련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을 꼽아보자면 슈넬생명과학, 에이프로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당분간 제약바이오 쪽에 또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 업종과 특징주들을 모두 분석해봤고요.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갑니다. 네, 장 마감을 9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죠. 종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김민수 부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하신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시장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예. 오늘 관련돼서 오장에 그래도 최근 들어서 추세도 그렇고 특히 실적과 관련돼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을 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현대 EP입니다. 네. 특히 이제 플라스틱 소재 전문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황들인데
이 자동차 소재와 관련된 사업부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한국 GM 쌍용차, 도요타, 닛산까지 전반적인 어떤 자동차 회사의 공급이 들어가면서 관련된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을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범용 플라스틱 사업부가 있는데 전기전자나 소비재, 이 건설 산업용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특히 관련된 대기업 쪽의 납품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플라스틱 전문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부가 전기차 관련된 이제 배터리 사업부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관점이 들면서 이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쪽도 정부가 좀 신경을 쓰겠다는 관점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이 차량 경량화가 가장 또 필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관련된 자동차 소재에 쓰는 이 플라스틱 쪽에 대한 개발이나 그에 따른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관점이기 때문에 수요의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7월 달에 주 원재료인 이제 그 자동차 소재 관련된 쪽에서의 플라스틱 사업부의 가격이 상승분을 좀 반영하면서 이 8월 이후에는 가격 인상으로 실적이 좀 더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나머지 사업부 전반적으로도 원가 우위로 인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범용 플라스틱 관련된 쪽에서 이 전자제품 케이스나 음식물 용기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가전 쪽이나 건축 수요 쪽도 특히 부동산의 분양 물량들 계속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공급은 계속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실적이죠. 특히 작년에 실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부터 올해도 이제 확장세가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 영업이익이 607억이 나왔는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377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실적 흐름들과 같이 연장해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점은 이어질 것 같고요. 작년 순이익이 한 449억, 올해도 한 450억 이상 기대를 하면서 일단 작년에 올라왔던 실적에 대한 변화들 올해도 같이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주가는 벌써 그를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 계속 흥보세나 좀 정체세를 보여있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부터 이어온 실적 흐름들은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관점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현대차가 오랜만에 외국인들 매수세와 함께 상승세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까지도 자동차 내에서도 확산 현상이 좀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까지 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 올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가 좀 뚜렷하다는 관점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주가는 오늘 장중에 10,000원대를 등락을 거듭하다가 다시 소폭 강세로 들어가는 상황들인데, 최근 주가 흐름들이 이렇게 빠르진 않고 탄력적이진 않지만은 거의 우상향 쪽으로 조금씩 맞춰가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 모멘텀이나 흐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가격대 흐름인 만큼 추가적으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자리고 그런 상황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충분한 관심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짧게 1차적인 목표가는 11,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 흐름들은 주가의 탄력에 따라서 한 번 더 목표가는 상향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순저가는 조금 짧게 9,450원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현대 EP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하셨죠? 네. 네, 목표 가격은 11,500원, 손절 가격은 9,450원으로 정해 주셨으니까요. 대응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가 공략주의 메리츠종금증권 김민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봐 드립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가 나왔는데요. 일단 엿새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네요. 0.15% 정도 오른 205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중 고점이 2056포인트였고요. 오후장 들어서 등락을 조금 반복했습니다. 장중에 잠깐 하락 전환하면서 2048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0.1%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 2051포인트 가리키며 동시효과에 들어갔습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볼까요?
차익 매물을 계속 내놓던 기관 쪽에서 오늘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인데요. 현재 1,5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70억 원 정도 팔면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현재 오늘 모습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2,600억 원 정도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업종 기준으로는 오늘 전기전자를 빼놓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의 약세, 삼성전자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 160만 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3% 이상 밀리고 있는데요. 주가는 15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국전력은 외국계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5% 정도 오르면서 6만 원대에서 움직이고요. 오늘 자동차가 참 잘 달립니다. 현대차가 2.9%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현대모비스도 상승하고 있고 또 기아차도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참 강하죠. 오늘 최고가를 또 경신했는데요. 0.8% 정도 오르면서 88만 원 움직이고 있는데 장중의 고점은 88만 2천 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여전히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0.1% 정도만 하락을 하고 있고요. 39,350원에 움직이면서 4만 원 근처까지 다 왔네요.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5% 크게 밀리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0.6% 정도 약보합권, 현대모비스가 0.8% 정도 오르면서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인데 여전히 힘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2% 정도 오르면서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반등하고 있고요. 주가는 40만 원 근처 거의 다 왔습니다. 삼성생명 오늘 보험주가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치കൾ 뉴스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0.4% 정도 오르면서 688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박권 출발한 이후에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수의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685포인트에서 3포인트 정도 오른 688포인트 정도인데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0.5% 오른 688포인트로 동시호가 진입했는데요. 수급의 움직임도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98억 원, 외국인이 429억 원, 개인 쪽에서는 4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홍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0.09% 하락, 카카오는 1% 빠지고 있고요. CJENM이 3% 상승입니다. 메디톡스와 코미팜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9월 23일 금요일장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양증시 모두 6거래일 연속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약간은 불안한 상승폭이었습니다. 양증시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코스피 쪽은 이제 삼성전자가 꺾이면서 코스피 시장은 다소 약세 흐름을 보여줬지만 코스닥 쪽은 한 달가량 조정을 받았던 우리나라 지수가 금리 동결 이벤트에 힘입어서 오늘도 688.67% 강한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코스닥 꾸준하게 양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한번 조정이 나올 확률이 커 보이는데요. 그 조정은 단기적으로 매수 포인트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강했던 업종군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철도 관련 업종군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라든지 한중 정상회담 때문에 순방하면서 관련 업종군들이었던 가스관 철도 관련 업종군들은 다소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군들이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JW 중해제약 8.23% 오른 78,900원 정도 제약주 중에서 잘 이끌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업종군들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영인프리오도 강세 흐름 보여줬고
메타바이오메드도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군들이 2-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새롭게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가 포인트다. 이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그룹 관련 업종군들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1% 이상, 2%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9% 정도 하락한 157만 1,000원 마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그룹 관련 업종군들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 지진 관련 업종군들입니다. 오늘 지진 관련 업종군들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 정도는 차익 매물이 소폭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주말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안 난다면가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결과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 대장 종목은 삼성 엠텍이 일단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창스틸, 코리아 SE, 추가적으로 내진 설계라든지 지진 관련주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일단은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 피해 복구 관련주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시멘트라든지 시멘트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은 흐름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강했던 종목군들이 또 하나 이제 반기문 테마주와 더불어서 정책주죠. 반기문 정책주, 세명전기, 요 근래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 가고 나서 이제 오늘 눌림목 자리였는데요. 이평선을 어느 정도 지지를 소폭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반기문 테마주는 아직까지 대권 출마 기간까지 1여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른 인맥주, 정책주보다는 정책주, 남북 경협주라든지 대북 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 업종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문재인주라든지 안철수 그리고 반기문 오세훈 사이드 관련 업종군들이라고 하죠. 유승민주라든지 박원순 테마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정치 테마주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조정을 줄 때 공략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또 해외 선물 시장 전략까지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는 또 오르는 듯 하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규모가 큰 또 외환 시장인 만큼 이슈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요.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아시아 시장 분위기까지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02.45원으로 0.08% 떨어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0.12% 상승하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서 초반에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국의 구두 개입과 실 개입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1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는 듯합니다.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0.004% 정도 상승을 해서 보합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9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미국 대선 후보 첫 토론회가 있는데요. 이 토론회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듯합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00원 선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달러 약세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1,100원 선에서 더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경쟁률이 점점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서 아마 1,100원 선에서 원달러 환율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시장은 오늘은 상해 종합지수를 볼 텐데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4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0.24%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를 동결하면서 일제히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했는데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 0.54, 신천 종합은 0.63, CSI 300 같은 경우는 0.75% 정도 상승했는데요. 신천 종합이나 CSI 300 같은 경우는 선전 지수가 많이 편입되다 보니까 2차 산업이고 제조 비중이 상해 종합보다는 높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는 업종은 금융 업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가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주택 업종과 건축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최근에 석탄 가격 안정을 위한 일부 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석탄 업체들의 증산 허용 소식에 따라서 에너지 업체인 하덴 에너지와 중국 선화 에너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인프라 투자나 아니면 이런 가격 안정화 정책들이 나옴으로써 일부 정책 수혜주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긴 텀으로 가기에는 좀 투자하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부터 좀 길게 봐야 된다면 12월에 생길 성강통으로 인해서 모바일이나 IT, 헬스케어 관련된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외환 시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유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간밤에 매수 포지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배럴당 46달러까지 WTI 올라왔습니다. 이제 딱 박스권 중간인데 또 산유국의 비공식 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쉬어가자 하셨던 천연가스 또 전략의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WTI 같은 경우는 이제 46.32달러로 어제 2.19% 상승했습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의 공급 가행 해소 기대감과 미국 달러 약세 때문인데요.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 우세가 되면서 최근 3주 동안 2,127만 배럴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 요인이 있는데요. 어제 사우디하고 이란 같은 경우가 21일부터 이틀간 카타르의 오펙 본부에서 이틀간 양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별다른 성과가 없게 되면서 이제 장 막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7일에 다음 주 화요일이죠. 산유국 회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회의감이 어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유국 간의 생산 협력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산유국의 생산 협력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란은 협력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46달러를 깨게 되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장 막판까지 되면 46달러 중반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매수 포지션보다는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46달러 상단위로 위로 올라온다면 제가 볼 때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산유국 회의가 있게 되면서 딜이 깨질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딜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딜이 깨지게 된다면 그때 장에서 100pp나 200pp 정도 빠지게 될 텐데요. 그럴 때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저녁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다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이럴 때 다시 많이 빠질 때 다시 정리하시고 그때 다시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2.19% 하락해서 시월물 같은 경우는 2.990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추세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하락 전환 후 보통은 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3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결과적으로 보면 3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다. 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러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에서 지금 이 가격 말고 11월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한 50bp 정도 높으니까 이 가격대를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도 포지션 가져가서 추세가 형성이 되면 2.8달러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 지지선 2.9달러, 2차 지지선 2.8달러까지 보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게 다음으로 이제 호주 달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라서 0.16% 올라서 0.763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5거래일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고점이
0.7663포인트입니다. 지금보다도 한 30비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터치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봐서 아마 이번 주가 오늘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봐서 지금까지는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 고점을 터치하거나 전 고점을 조금 넘어선이 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땐 그때부터는 다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00원 선에서 공방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1,100원 선이 지지선인 것 같고요.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12월 청강통을 앞두고 긍정적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되 매도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에 중점을 두고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천연가스도 지금은 하락 전환해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호주 달러는 아직까지는 매수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와 함께 또 유가, 천연가스, 그리고 요즘 강조하고 계시는 호주 달러 전략까지 모두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9월의 마지막 주죠. 다음 주의 주요 일정들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시각으로 26일에 민주당 힐러리 대선 후보와 그리고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1차 토론회가 TV 토론회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1980년 이후 9차례의 미국 대선에서 토론회 승자가 또 당선된 경우가 5차례나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의미 있는 이벤트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각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알제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오펙 회원국들이 비공식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비공식 회담에서는 저유가 사태 대응을 위한 산유량 동결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시각으로 26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매매를 발표합니다. 미국의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케이스-슐러 주택가격 지수가 현재 시각으로 27일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현재 시각으로 28일에는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인데요. 이 청문회는 금융개혁 법안인 도드 프랭크법에 따라 열리는 연준의 금융감독과 규제에 대한 반기 청문회로 최근 미국 은행권을 떠들썩하게 한 웰스파고의 유령 계좌 스캔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판매를 재개합니다. 삼성 측은 지난 20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결함 원인을 밝히고 보완 계획서를 제출하여서 22일 승인이 됐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 강화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를 위한 갤럭시 노트 7 환불 기한을 19일에서 30일도 연장했습니다. 거래소는 다음 날인 29일 대우조선해양 상장 폐지 기준 해당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데요. 분식 회계로 2달 넘게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상장 폐지를 면한다 해도 거래 정지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이 2분기 GDP 확정치와 8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를 현재 시각으로 29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는 주요 이벤트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차승록 멘토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이벤트 주목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 밖에 또 이벤트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월요일 날 이제 힐러리 관련주를 한번 관심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힐러리 관련 업종이 종목이요, 인디에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디에프는 이제 8월 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기대감으로 오늘도 한 4.32%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인디에프라는 종목도 지금 한 차례 2014년도 3월 달에 강세 흐름이 나오고 나서 2,000원과 3,000원 사이 박스권으로 행보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2,500원 중간 가격인 아래에 있다는 메리트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좋은 모습을
흐름을 보여줬을 때 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선 토론을 한번 관심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보시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보시되 타이어 관련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뭐 따로 특별하게 뭐 전기로 대체를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타이어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은행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 12월 달까지 초까지 한번 보신다면 12월 달 초에 아마도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될 확률이 상당히 뭐 높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기대감만으로도 상당히 높게 오를 수 있는 점, 그래서 은행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좀 빠른 종목으로 이제 구성을 하신다면 요 근래 일주일 정도 시장의 주도주였던 지진 관련주와 반기문 테마주 이런 업종군들이 소폭 조정을 줄 때 뭐 눌림목 1차라든지 2차 자리 이평선을 지지를 하거나 지지선을 이탈이 없는 종목군들 확인을 하고 공략하는 포인트가 아마 다음 주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다음 주 수요일 날 판매를 다시 하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7에 들어가는 기술 중에서 홍채 인식 관련 업종, 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차승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